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의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농지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2011년 8월 17일 날 개정이 됐죠. 농지법이 왜 개정이 됐냐 하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2021년 3월 달에 LH공사 직원들이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녹을 먹고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사리를 위해서 어떠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사도 엄청 많이 했고요. 또 민간 기업한테도 조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농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사실은 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원들이 투기한 내용을 그 사람들을 조치하면 될 텐데 법을 개정해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법을 개정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경기도 광명 시흥 이쪽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그걸 미공개 정보라고 그러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담당자들이 알고 투자를 해서 개인 욕심을 이제 채우려고 했다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하게 됐는데, 법을 개정한 내용을 보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는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야 되는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방법을 공무원들이 썼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그런 사람만 취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도 명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데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직업이라든지 농업 경력, 또 농사를 지으려면은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 경력이라든가 영농 거리, 농사 짓는 거리. 서울에 있는 사람인데 전라도나 경상도에 농사 짓는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증명서로 확인을 해서 합당한 자격이 된 사람한테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농지는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농지인데 임야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것도 또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아주 굉장히 강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지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수록이 돼 있는데, 농지원부 제도를 폐지하고 농지대장 제도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농지대장으로 해서 필지별로 한 번지수별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모든 농지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농지들을 필지별로 해서 4월 15일부터는 변경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1000평방미터 미만은 마음대로 사서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 농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절대농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주말 농장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말 농장 하는 거는 농업진흥지역 외에 있는 땅을 사야만이 주말 농장을 또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용 농지도 제촌 자경. 제촌이라는 거는 직접 이렇게 그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직접 자기가 주말 농장도 해야만이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사업용 인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이제 농지를 양도할 때, 팔 때 사업용으로 인정이 돼야만이, 직접 주말 농장을 다른 사람이, 내 주말 농지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해야만이 사업용으로 인정이 돼서 양도세를 중과시키지 않겠다. 또 그렇게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제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촌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있을 제자에다가 그 촌을락하는 촌자 아닙니까? 농사 짓는 지역에, 시나 구 지역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제촌은.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30km 이내에 있거나 자기가 주말 농장 또는 농사를 짓는 지역에 연접해서 바로 옆에 있는 시는 괜찮고,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 옆에 있는 군도 괜찮고, 옆에 있는 구에 있어도 그거 인정하겠다. 근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농사를 짓는데 한 군을 뛰어넘어서 농지를 짓는 것은 제촌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 인정하겠다. 그게 제촌 요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농민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다 하는 일에 따라서 연금 제도가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연금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연금 제도가 생겼는데 65세 이상부터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었죠. 근데 이거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춰가지고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부부면 6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요건들이 또 있습니다. 요건들이. 예. 이 요건을 보면은 물론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만은, 농지연금 신청 자격이 농사 지은 지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당장 농지를 샀는데 연금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 이상 3만 평방미터 이에 그 농지를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방미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짓는 거 외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연간 3,700만 원 미만이어야 또 해당이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는 65세에서 60세로 낮춰가지고 이런 그 요건이 돼야만이 농지연금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나이 제도가 좀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든 아니면 재테크 목적으로 하든 이런 규정들이 많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요. 사실 이런 그 농지법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H공사의 직원들이 미공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어떠한 벌을 주고 하면 될 터인데 일반 국민들한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법을 개정했다. 아쉽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시민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의 향수, 시골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름을 주어서 또 결실을 맺어가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말 농장을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많이 강화를 했다는데 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돈이
자녀분들 학업이라든지 사업을 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그럴 경우는 농지를 팔 수밖에 없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되다 보니까 급한 돈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생기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법이 뭐 어떻게 제정이 됐든지 간에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부동산 투자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손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그 정책이든 잘된 법이든 관계없이 그건 지켜야 된다.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제촌작용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거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그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